안녕하세요, 아라 여러분, 율리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보며 정치인들의 다툼과 비방을 접합니다. 좌는 우를, 우는 좌를 비난하고 탓하며 싸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상대편을 제거하고 쫓아내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처럼 말이죠. 국민들은 이런 혼란한 정치에 괴롭고 피로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무관심하다가 정치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정치적 상황들을 잘 수습하여 다시 새로운 발전과 통합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뒷전이 되는 정치, 온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나눠져 싸우는 국민들을, 그리고 이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정당 정치인들을 건너면 모두 우리의 지인이고 친구이고 한 민족이고 형제들인 이들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회복적 정의와 평화 실현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도 건강한 영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도 윤리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정치인도 내면이 성숙한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적 정치란 단순히 종교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정치인들이 활동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Nope. 영적인 가치들, 곧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와 양심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사랑과 정의, 공정, 평화, 자유, 봉사, 신뢰, 약자 보호, 비폭력, 정직, 책임, 용서 등과 같은 덕목들을 정치적 상황들에서 공공연히 언급하고 반영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나라와 국민들을 만들어 가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성적 정치란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와 양심이 정치의 중심이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성한 빛의 씨앗들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는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이익과 이기적 만족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뿐이죠. 또 영성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적이고 내면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그동안 영상들을 통해 내면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즉 내면에 관한 것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말하며 사회를 포괄해야 합니다. 사회의 문제와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내면으로 도피하여 홀로 자신만의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은 치우치고 왜곡된 모습이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적인 훈련은 외적인 실천과 함께 연합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국민 시위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마하트마 간디는 정치와 영성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정치란 비폭력과 진리라는 보편적인 영적 가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영성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하며 이는 사회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구조에 비판적이어야 하며 불의한 제도와 정치 관행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성과 정치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변혁을 평화롭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건강한 좋은 정치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똑똑하기만 하면 오히려 소시오패스들처럼
자기 유익만을 챙기고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는지 위선적으로 자기 선전하기에 바쁠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부지런히 살피며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들 외부의 세상, 정치와 사회를 잘 살피며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집단의 영성과 집단적 의식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정치인들은 비폭력과 회복적 정의, 나라와 국민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서 정치인들을 살피고 나라 살림과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 선거에 적극 참여하세요. 선거 시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활동과 공약들을 잘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평가하세요. 정치 관련 포럼이나 SNS 그룹,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념을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세요. 정당 및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주민회의에 참석해 볼 수도 있죠. 정치인들이 발의하는 정책들 및 입법 사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잘한 정치인들에게는 응원과 지지를, 잘 못한 정치인들에게는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세요. 평화로운 시위와 민주적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이한 제도와 정치 관행에 맞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하거나 서명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든 예이고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은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민주주의는 결국 영성과 연결이 됩니다. 실상 국민 개개인들이 모두 정치인들입니다. 모두가 정치적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대표 정치인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나라의 정치적 성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건강과 영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개개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에 걸맞는 정치인들이 뽑힐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정치인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체계를 세우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며 일할 것입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군대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의 양심과 윤리의식, 곧 영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적 종교처럼 나 하나, 내 가족이나 잘 살고 또 사후에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이웃과 사회, 나아가 생명 전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포함하며 올바른 정치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지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한 정치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본질적으로 한 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성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의식을,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있고 성숙해진다면 결국 정치도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회복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영성적 정치, 인류 보편적 가치가 귀히 여겨지고 국민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성숙한 정치가 실현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